네, 이슈앤피플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정치권 현안 나누고 있습니다. 수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정한 수능 강조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박 의원님께서 수능 세대라고 말씀하셔서 수능 1세대라고 하셨으니까 두 번 보신 거죠? 예, 제가 좀 대학을 늦게 가서 93년도였군요. 예, 93년도에 그때는 첫 해는 수능을 두 번 봤습니다. 여름에 한 번 보고 겨울에 한 번 보고. 그것도 아마 그때도 문제가 이 두 번을 보게 되니까 난이도 조절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1차와 2차가 너무 난이도 조절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부터는 한 번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도 지금처럼 그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거죠. 우리 홍 의원님은 역시 저는 학력고사 세대죠. 그러니까요. 처음에 보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고 어렵고 그리고 새로 시도해서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두 차례 봤는데 처음 봤을 때의 성적이 대부분 더 좋았다. 그래서 두 번째 봤을 때는 우리가 왜 보는 거냐 그래서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곤 했습니다. 자, 박 의원님. 왜 대통령이 지금 수능 문제 전면에 들고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 인기가 없거나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소프트한 정책들을 가지고 지지도 만회를 꾀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아이템들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봤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과정 중에 이 수능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일정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문항이 어려웠다. 해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게 과연 수험생들이 풀 수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리로 해서 뭔가 좀 지지도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수능 본다고 비행기 안 뜨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이고 이게 어떻게 하나의 문제로 귀결될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학의 서열화 이게 시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 한마디로 다음 날 이거는 문제 쉽게 내라 이렇게 받아들여졌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혼선이 막 펼쳐졌죠. 그리고 지금 시점이 수능이 150일 남았습니다. 또 더 웃긴 것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6월 모의고사 평가를 가지고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6월 모의고사 결과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 뭘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국민들과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건지 거기다가 결국은 이제 또 특유의 사정 마인드가 작동해서 교육과정 평가원을 감사하겠다. 그런 얘기 있죠? 평가원장이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검사 출신을 평가원장으로 내려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비아냥마저 들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문제는 하나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누구나 다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기 과정을 아무리 문제의식이 좋다고 하더라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유예기간이라는 걸 필요하고 준비할 사람들이 많이 준비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절치 못한 지금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문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출제하러 들어갈지 저는 아무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원래도 이거 들어가기 굉장히 싫어한다고 저 들었습니다. 현재 교수님들이랑 교사들이 들어가서 출제하고 그 평가해 보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하죠. 이 부담을 안고 누가 들어가서 출제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이번에 그 수능을 둘러싸고 그 민주당의 이제 묻지마 비판, 묻지마 발목 잡기가 머스케
사실 이제 첫 번째로 방금 박상혁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게 그 대통령의 어떤 뭐 지지율 뭐 하기 위한 어떤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게 대통령은 인수위 때부터 3대 계획을 부르짖었죠. 예. 노동, 연금, 교육 계획을 부르짖으면서 사실 그때부터 이런 어떤 교육 계획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어떤 고민을 인수위 차원에서부터 이제 해왔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교육의 가장 핵심이 결국은 이제 어떤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맞춤형 교육 그리고 어떤 대학 개혁 또한 이제 공교육 정상화 몇 가지 있던 아젠다가 이제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작년부터 이 공교육 정상화의 일환으로 뭐 여러 가지 공교육 정상의 이제 제도 정책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지만 예. 이 수능에 대해서 일단 어떤 그 공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이런 너무 지나치게 좀 어려운 문제는 곤란하다는 것이 이제 작년부터 있어 왔고 올 3월 달에도 교육부에서 교육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또 보고를 하고 이제 그랬던 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이제 또 갑자기 이걸 변화시키면 안 되니까 6월 모의고사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킬러 문항이라 해서 너무 지나치게 초난이도 이런 어떤 문제 수를 얼마나 줄이고 또 예. 9월 수능에서 얼마 줄이고 이런 어떤 계획들이 벌써 있어 왔는데 예. 이번 이제 6월 달 이제 모의고사에서 그게 이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시험 성적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문제 자체가 예.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 교육부 장관도 경고를 받고 담당 국장은 이제 경질이 되는 뭐 예. 그렇게 시기적으로 이게 뭐 150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된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예. 거짓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그다음에 이 초고난이도가 사실은 이제 국어, 수학, 뭐 영어 다 있지만 예.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 45문제 중에 보통 이제 문학적 베이스의 이제 지문들이 있는 부분 이제 시, 예. 소설, 수필이라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적 요소들 예를 들면 자연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베이스를 둔 어떤 그런 지문들이 있는데 예. 그런 어떤 지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이게 바로 경제학과인데 예. BIS 그 어떤 뭐 그 베이스로 분해서 경영학을 전공한 저도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게 예. 사회과학 문제가 아니고 국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것을 조금 지나치다고 해서 이제 이런 어떤 킬러 문항은 가급적 좀 제외를 하고 공교육 과정 안에서만 이제 하자 이런 어떤 내용인데 예. 사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굉장히 비판을 하다가 예. 딱 보니까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에도 그 내용이 사실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문제는 그냥 그 이제 정쟁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교육 정상을 통해서 이제 사교육비를 좀 이렇게 좀 감소하느냐. 사교육비가 지금 너무너무 참 이게 부담이 되니까 예. 어떤 문제까지 나오냐면 지금 저출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원인이 되고 예. 또 지금 지방 수도권 어떤 불균형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이런 사교육 문제가 됩니다. 예. 대치동이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 학원으로 지금 방학 때가 되면은 한 15,000명이 지방 학생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 단칼에 뭐 없애기는 쉽진 않은 문제지만 그러나 예. 이런 방향으로는 좀 가야 된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게요. 예. 이 대통령의 잘못된 메시지를 민주당이 뭔가를 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몇 번에 걸쳐서 수정해서 메시지를 냈을 정도로 예. 혼란스러웠고 그것을 바라본 수험생들과 많은 학부모들이 정말 말 그대로 혼란에 빠진 거죠. 그거에 예. 대해서 민주당은 비판을 낸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뭘 해서 혼란에 빠진 게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아마 맨 처음에는 뭐 쉽게 출제하라는 의도였다. 아니다. 뭐 교과서 내다. 아니다. 뭐 공교육 과정이다. 예. 이렇게 계속된 메시지를 혼선을 준 건 대통령실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킬러 문항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 문제라든지 예. 교육 문제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사교육 문제에서 자사고 이주호 지금 교육부 총리가 자사고 특목고 대표적인 존치론자 아닙니까?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이걸 다시 되돌려서 자사고 이거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중학교 때부터 학원 가서 하지 않으면 자사고 특목고 외고 뭐 국제고 이거 준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되돌려서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사교육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앞뒤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치동 문제 말씀하시는데 아마 지금 이 대혼란 때문에 정보력의 격차가 발생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예. 결국 또 사교육 시장에 가서 지금 이번에 출제 방향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렇게 대해서 글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또 단기적인 현상이고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된 게 정권과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뭐 수월성 교육 이런 거 강조해 온 게 국민의힘 쪽 아니겠습니까? 공교육보다는 수월성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뭐 경쟁 체제 더 만들어야 된다. 예. 이게 일관된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엉뚱하게 지금 메시지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딱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막 학원계에서 반발이 있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 곧 학원가에 압수수색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수 신문들 논조 보니까 학원가에서 뭐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등 해가지고 뭔가 그런 뉘앙스 여기 굉장히 이권 카르텔이 엄청나게 있고 이런 방식으로 또 딱 잡히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마 그런 방향으로 또 사정당국이 여기도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는 것 중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이제 교육 계획의 방향이 이제 맞춤형 교육, 대학 계획, 공교육 정상화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맞춤형 교육 입장에서 예를 들면 자사고, 과고, 뭐 이와 같은 어떤 특목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뭐 이런 문제 어떤 이율 배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이 그 특목고가 인기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결국은 예. 이 그 킬러 문항 같은 수능이 어려울 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정시 수시에 있어서 예. 어떤 정시의 어떤 비중이 뭐 어느 정도 일정 있을 때 이제 이런 어떤 특목고가 인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하지만 수능의 어떤 킬러 문항 이런 걸 한두 가지로 접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전반적인 어떤 제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특목고가 사실 하더라도 예. 이런 어떤 그 정시 수시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가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조정이 되고 수능이 만약에 이제 킬러 문항이 상대적으로 좀 없어져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공교육 과정 중에 그 있다면은 예. 굳이 이제는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제 정시에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특목고에 가야 된다. 예. 이런 등식은 자연스럽게 또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율 배반적이다. 뭐 이런 것은 아니다는 것 좀 말씀 좀 드리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교육 어떤 시장을 보면은 지금 작년에 이제 26조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 이제 2014년도에 생긴 이제 학원 중에 대치동에 이제 시대정신 학원이 있는데 예. 이게 작년 매출이 이제 3,200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수능 어떤 그 출제하신 분 중에는 원래는 법상 그게 이제 안 돼 있는데 예. 그거를 또 이제 자기가 출제했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예. 어떤 그런 어떤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이런 어떤 좀 잘못된 좀 고리라든지 좀 이런 예. 것은 이번에 좀 끊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특목고 예를 들어서 그 국제고, 자사고, 외고 이것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좀 커진 거는 아닌가요? 그런 어떤 게 이제 특목고에 가기 위해서 또 사교육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결국은 목적이 아니라 거기 가야지 예를 들면은 이제 좋은 대학교에 간다는 이런 어떤 예. 사다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사다리를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어떤 그 어느 정도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사다리도 자연스럽게 제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킬러 문항 배제는 그게 킬러 문항 배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의 사다리가 아닌 거죠. 근본적인 그 위의 사다리는 대학 구조 개혁이고 예. 대학의 서열화 그리고 대학의 서열화를 통해서 나가서 직장을 얻는 문제 뭐 이게 이 대학 교육의 문제가 이렇게 한두 가지 킬러 문항 배제로 해결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했겠죠. 예. 그리고 킬러 문항이 없었을 때는 그럼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학력고사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지금의
정시 때라 내신이라든지 이 등급 매기는 거 다시 한번 봤는데 예, 예. 이게 결국은 100명이 시험 봐서 10명이 만점 받는다고 다 1등급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 2등급, 3등급 없어지고 굉장히 복잡한 제도 속에 있는 건데 예. 이렇게 단순하게 다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킬러 문항 없어지면 준 킬러 문항 생긴다고 예. 걱정들 하고 있는 게 수험생들이고 학부모님들이거든요. 예. 너무 전 대통령이 입시 비리를 수사했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라고 예. 정책위 의장께서 얘기하셨던데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큰 원칙을 가지고 그것도 적정한 타이밍과 시기에 하는 거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사 지침 내리듯이 내리게 되면 그 효과와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지금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 정말 지금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예. 홍 의원님이 계신 네. 대구 지역 특히 교육열 높죠? 예, 대구가 전통적 교육이 높고 특히 이제 대구 지역 중에 이제 수성구 지역은 뭐 강남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학원도 밀집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박 의원님 계신 그 김포 지역은 저희는 비평준화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36세니까 예. 젊은 부모들이 많고 예. 굉장히 아이들이 어리고요. 그리고 또 예. 비평준화 아직 지역이어서 예. 굉장히 또 교육열도 높습니다. 네, 이쪽은 대학 입시 또 이쪽은 또 그 어린 초등학생 유치원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에 대해서도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두 분입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